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단원을 이제 끝맺을 시간이 왔네요. 끝맺고 5단원으로 이어가는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할 내용은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얘기하는 원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아주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의 기호, 원소의 기호, 원소 기호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앞에 우리가 두 군데 적는 곳 그리고 뒤에 두 군데 적는 곳이 있는데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제 앞에 두 군데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n이라는 것은 당연히 원자 번호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원자 번호는 현대에는 뭘 가지고 정하냐면 원자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수를 바로 원자 번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양성자가 가지는 전하량과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뭐가 되냐면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중성이 되는 방법은 전하량은 같고 전하량의 절대값은 같은 거죠. 같고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숫자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적는 아래 첨자를 보고 우리는 원자 번호인데 우리가 양성자 수와 전자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위에 적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르죠. 질량수. 자,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숫자가 있다면 우린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지난 시간에도 역시 얘기했지만 원자 속에서 질량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원자의 질량의 크기를 대변할 수 있는 알갱이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원자의 질량에서 전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자의 질량이라는 것은 양성자 수가 몇 개 있느냐, 중성자 수가 몇 개 있느냐를 바로 원자의 질량을 대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사실상 거의 같다라고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합한 값이 바로 원자의 질량을 말해줄 수 있다, 대변해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질량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수라는 것은 사실상 원자 질량을 결정하는 양성자 수와 뭐를 합친 거? 중성자 수를 합친 수를 질량수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원자의 기준이 되는 육탄소 12를 살펴보면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양성자 수가 그죠? 양성자 수가 6개, 그 다음에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 수도 6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질량수죠. 질량수는 양성자 수 6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될 텐데 12가 나오려면 당연히 x는 얼마 나와야 되겠죠? 6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성자 수도 그죠? 몇 개다? 6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동위원소를 얘기를 하자면 동위원소란 무엇이냐? 동위원소, 원소 중에서 양성자 수는 같지만 같은 원소란 뜻이에요. 원자 번호가 같다는 뜻이니까 뭐가 달라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즉 이 부분은 같지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같지만 뭐가 달라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요 값 질량수가 달라지는 원소.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면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똑같다면, 즉 다른 말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6번이고 양성자 수가 6개라면 무조건 탄소죠. 그러니까 같은 탄소란 거예요. 같은 탄소인데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져서 탄소의 무게가 다른 거, 몸무게가 다른 거,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동위원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원소예요. 같은 원소라서 결합과 관련된 화학 성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죠? 질량수, 몸무게가 틀리죠? 그래서 몸무게하고 연관 있는 뭐 밀도라든지 그 다음에 몸무게, 분자량 이런 것과 연관 있는 끓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물리적 성질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첫날 우리 만났을 때 주기율표 한 장씩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때 주어진 주기율표에 보면 정수로 원자량이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원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기율표에서 공급되는 원자량, 제공되는 원자량은 바로 여러 동위원소들의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죠. 당연히 계산할 때 평균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절방 중간값이 아니라 존재 비율, 평균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계산상에서 존재 비율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는 질량수가 12인 탄소와 질량수가 13인 탄소가 두 종류인데 각각 원자량은 12, 13이고 존재 비율은 98.93%, 1.07%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존재 비율이 질량수가 12인 친구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값을 평균을 내게 되면 거의 12 값에 가깝게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12에다가 존재 비율인 98.93% 더하기 13에다가 존재 비율인 1.07%. 자, 퍼센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12.01이라는 주기율표에 나오는 바로 원자량이 계산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뭐를 해보냐면 계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동위원소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의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35인 것과 질량수가 37인 것 두 가지가 있고 존재비가 각각 75%, 25%가 있다면 평균 원자량은 얼마냐? 자, 평균 원자량은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바로 원자량, 그죠? 35짜리가 몇 퍼센트 있다고 그랬습니까? 75% 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37짜리가 25%가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퍼센트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100을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35.5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의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1인 것, 2인 것, 3인 것 세 종류가 있고 산소도 동위원소가 16, 17, 18짜리가 있다. 이들 동위원소로부터 생성되는 물 분자가 갖는 질량의 분자량의 범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물의 구조는 수소, 산소, 수소가 되죠. 그러면 분자량의 범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제일 가벼운 것끼리 모인 게 가장 작은 분자량을 가지겠죠. 그래서 1, 산소 중에서는 16, 그리고 1짜리가 됩니다. 즉 18짜리가 가장 분자량이 작은 거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가장 큰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수소, 산소, 수소 중에 모든 원소들이 가장 무거운 걸로 구성된 거, 질량수가 3인 거, 18인 거, 3인 거. 자, 그러면 이거는 24의 분자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최소 18에서 최대 얼마까지? 24까지의 분자량을 가지는 범위를 가지게 되겠죠. 자, 예제 3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는 브로민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나타낸 거다. 자, 브로민 두 개가 모인 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이 가지수는 그리고 그 존재 비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79짜리와 뭐가 있죠? 81짜리가 있죠. 자, 그렇다면
브로민 같은 경우는 브로민이 그지? 브론자는 브로민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벼운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79짜리와 79짜리가 만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이 다른 브로민 분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79짜리와 81짜리가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로민과 브로민이 만나는데 무거운 것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81짜리와 81짜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분자량이 다른 분자의 가지수는 몇 개가 되겠죠?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존재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각각. 자, 79짜리와 81짜리가 존재 비율이 50% 이제 2분의 1씩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79짜리와 79짜리가 만날 확률이죠. 존재 비율은 그러니까 사실상 수학에서 배우는 우리 확률의 문제인데, 그죠? 그럼 79짜리가 존재하는 비율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또 79짜리가 만나는 경우는 2분의 1이 되죠. 총 4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9와 81이 만나는 경우 79짜리가 존재 비율이 2분의 1 곱하기 81짜리가 2분의 1, 그죠?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81짜리가 만나는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81짜리도 역시 2분의 1이 되죠. 자, 그럼 이거는 4분의 1이 됩니다. 왜 요건 아직 계산을 안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에서 잘 배워서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4분의 1이 되면 합쳐서 4분의 3밖에 안 나오죠. 확률이라는 것은 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다 더했을 때 퍼센트로는 100%, 비율로는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유는 뭐냐면 수학 시간에도 했지만 79짜리가 81짜리가 만나는 경우와 81짜리가 79짜리가 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배가 돼야 되죠? 2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얼마짜리? 79짜리 만난 거 있죠, 그죠? 요게 25%,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25%, 요게 50%, 이게 25% 비율로 존재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4단원 마무리를 해봤고, 이어서 우리 5단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